정일원 사장님 지금 연내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덜컥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속은 하셨는데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표를 보시죠. 지난 5년간 비정규직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파견과 용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5년 동안에도 전환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작년 국정감사 때도 테러, 소방 이런 핵심 기능에 대해서만 인소싱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용역 전반에 걸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작년 국감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2012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직영과 자회사 추진했었고 14년도에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2일 날 취임했는데 그 전에 1월 달에 수화물대란하고 미리국 사태가 터져서 네, 그래서 그건 인소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작년에 그래서 79명을 정원으로 확보해서 그중에 한 10명 정도를 우선 채용했고 79명은 지금 직고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는 세우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거는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죠.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그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실 때 그 전에 이사회 의결로서 이런 전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사회는 그 다음에 했습니다. 아니, 내부적인 검토와 이사회 의결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도 이제 동일하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안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그 전에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1만 명이나 되는 조직의 전체 정원을 결정하는 걸 거의 사장 단독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2012년도 14년도에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걸 기재부나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이사회 의결로 그런 내용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발표를 하셨죠. 약속을 그리고 하셨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저희가 정규직화해야 되겠다는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팩트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인천국제공사가 올해 최대 현안이 제2여객터미널 맞습니다. 개통이었죠. 이것도 관련한 필요 인력이 많고 네. 그걸 개통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도 좀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엄청난 계획과 준비들이 지금 사장님의 연내 정규직 전환 발언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니까 그건 지켜야겠고 근데 정규직 전환을 해서 터미널 투입을 위한 사전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걸 수행할 자회사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용역업체에 원래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려다가 다시 용역업체에게 재고용해라 라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6월 7일에는 협력사 근로자 신규 채용 알림에 신규 채용을 중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9월 19일에는 신임 요원 채용을 다시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아무런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면서 여기 공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에 갑질행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용역 계약이 끝나지 않는 업체에게도 무리하게 계약 해지를 강요하고 계십니다. 아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용역 업체가 몇 곳이 된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60여 곳 중에서 실은 계약 해지를 합의한 건 몇 곳이시죠? 지금 14군데 정도 됩니다. 네,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곳이 4곳이고 네. 계약 해지를 합의한 곳이 10곳이죠? 예. 그러면 그 5월 12일에 연내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실 때 계약업체 현황과 계약 종료 예정 현황을 미리 파악을 해두고 발표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3년이나 계약 종료가 남아있는 업체가 지금 봤을 때도 29곳, 그리고 인원으로 하면 6,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서도
모든 인원의 연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가능하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 인천공항에 지금 10,0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정규직, 일부는 비정규직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노노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취재한 됐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협력업체의 계약 준수를 요구하는 협력업체는 몇 곳이죠? 40곳이 넘죠. 사실상 지금 14곳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한 11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반응은 갈등을 없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죠. 지침이 내려온 것에서 파견 용역의 전환 원칙이 뭔지 아실 겁니다. 파견 용역의 전환 원칙은 현 업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칙을 지키되 A에 한해서 기간 단축 정도를 협의해서 합의할 때 가능하다. 근데 지금 협력업체들은 공사가 영역별로 협력사 대표를 불려서 그 이익금 30% 보장을 전제로 계약 파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공항공사는 그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하면서 계약 준수를 결정을 했었어요. 계약은 다 준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각기 또 다른 그 국토부 산하기관인데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넘겨주시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다. 9월 13일 이사회 회의록인데요. 계약 해지 안과 관련한 이사 발언을 봤더니 계약 해지를 위한 협력업체들과의 협상 시 구릉, 지연, 단체 행동 등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 대응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낯익어요, 느낌이. 왜냐하면 협력업체를 노조로만 바꾸면요. 요새 헌조에서 계속 지적돼왔던 노조 파괴를 위한 내부 문건하고 비슷합니다. 노조와의 협상 시 불응 또는 단체 행동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대응할 것. 이거 사실상 사장님. 네. 협력업체 불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응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강요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 저 노동부에서 정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돼서 사실은 그 전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해지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기 때문에 또 정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거기 단서 붙은 것처럼 적절한 보상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합의가 되면은 단축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전체 용역의 70%가 1년 단위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전체 60개 회사 사장님들이 한 반 정도가 1년에 한 번도 공항에 현장에 안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빨리 좀 하는 것이 공항 안정을 위해서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빨리 하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소통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고 또 다른 형태도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우리 정일영 사장님께 몇 가지 답을 간단하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네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나 우리 환노위 위원들의 임무고 또 역할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규직화를 하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제가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저 자료 화면을 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용역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같은 곳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2회 3회 동안 계속 재계약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실제 이들을 정규직화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도급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금 비용이 뭐 급격히 상승한다든가 추가 비용이 늘어난다든가 이러지 않죠? 그런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제2공항공사를 네. 설립하는데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제가 알기로 지금 아직 그게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고용 단계에 지금 아직 들어가 있지 않죠? 제2터미널 1월 중순에 오픈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중순에 오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용 문제가 오픈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습니까? 직접 고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없습니다. 문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득 의원님께서 만도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파악하기로 만도헬라에서 12-13년도에 농후범위를 통해서 컨설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정규직 사업장 특성상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면 노조 조직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서 불법이 판단된다면 그때 직군을 달리해서 그 조건에 떡고물을 하나 더 주고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하면 된다. 이미 4, 5년 전서부터 이것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은 철저하게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중에 들통나면 그때 뭐 직고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아까 노조 탈퇴에 대한 뭐 설명들도 있으셨지만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이 있었고 단체 협약을 해태하면서 노조를 괴롭혀 왔다는 사실들까지 덮쳐서 이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부당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동영 참고인께 요 최근에 노조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했던 이 과정에 회사의 지배 개입 의혹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현장에서 체험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노동부 불법 파견에 관한 의견이 나온 후 기존 간부들이 원청 노무 담당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 평택 사례를 들면서 자기는 노조를 깬 게 아니다. 단지 민주노총만 빼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기존 핵심 간부들이 잦은 회의 이탈과 의견 대립, 노조 지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였는데요. 10월 12일 저를 포함한 일부 간부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조합원 긴급 공청회를 열어서 금속노조 탈퇴서와 새로운 기업노조 가입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회사 노무 담당자는 그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최근 전 지회장은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회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다. 금속노조 가면 회사랑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 3일 내로 새로운 조합은 설립하겠다는 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지금 이탈한 조합원들이 약간 이상함을 느끼고 하나둘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만도헬라 노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네.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중부지청장님, 일단 이런 상황들과 개연성들이 충분히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뭐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근로감독 진행하셔서 이게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산지청장님께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 받으십시오. 요즘 SPC 계열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SPC 그룹의 이 불법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시흥시의 SPC 삼립 제조 공장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오다가 결국은 이 간접 인력을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여서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직접 고용하면 직접 고용한 다른 노동자들하고 처우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전부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다 고용을 했습니다. 올해.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또 계약하고 그러면 몇 년을 다녀도 그냥 똑같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인력을 운영해서 이 직고용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사실은 알았고요. 네. 관계가 그러면 SPC 삼립, 그다음에 샌드팜, 그다음에 샌드 플러스 대회사의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사들에 대한 다시 단계하고 말씀하신 것 차별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다시 왜 마이크를 안 들어요?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수시 감독 등에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게 SPC 삼립,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샌드팜, 샌드플러스 전부 무슨 그 인력 업체에다가 받고 또 SPC 삼립이 샌드플러스라고 하는 제조공장, 하청 제조공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그 두 개의 회사, 본사 회사 직원과 하청 회사 직원이 섞여서 같이 일을 하고 이런 정황들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행위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리고 6개월 단기 계약으로 인해서 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원 사장님, 지금 연내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덜컥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속은 하셨는데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표를 보시죠. 지난 5년간 비정규직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파견과 용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5년 동안에도 전환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작년 국정감사 때도 테러, 소방 이런 핵심 기능에 대해서만 인소싱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용역 전반에 걸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작년 국감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2012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직영과 자회사 추진했었고 14년도에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2일 날 취임했는데 그 전에 1월 달에 수화물대란하고 미리국 사태가 터져서 네, 그래서 그건 인소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작년에 그래서 79명을 정원으로 확보해서 그중에 한 10명 정도를 우선 채용했고 79명로 그런 내용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발표를 하셨죠. 약속을 그리고 하셨습니다. 이사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저희가 정규직화해야 되겠다는 계속 검토를 그 했었습니다. 팩트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인천국제공사가 올해 최대 현안이 제2여객터미널 맞습니다. 개통이었죠. 이것도 관련한 필요 인력이 많고 네. 그걸 개통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도 좀 치밀하게 해야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엄청난 계획과 준비들이 지금 사장님의 연내 정규직 전환 발언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니까 그건 지켜야겠고, 근데 정규직 전환을 해서 터미널 투입을 위한 사전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걸 수행할 자회사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용역업체에 원래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려다가 다시 용역업체에게 재고용해라 라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6월 7일에는 협력사 근로자 신규 채용 알림에 신규 채용을 중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9월 19일에는 신임 요원 채용을 다시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아무런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면서 여기 공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에 갑질링이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용역 계약이 끝나지 않는 업체에게도 무리하게 계약 해지를 강요하고 계십니다. 아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용역 업체가 몇 곳이 된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60여 곳 중에서 실은 계약 해지를 합의한 건 몇 곳이시죠? 지금 14군데 정도 됩니다. 네,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곳이 4곳이고 네. 계약 해지를 합의한 곳이 10곳이죠? 예, 예. 그러면 그 5월 12일에 연내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실 때 계약업체 현황과 계약 종료 예정 현황을 미리 파악을 해두고 발표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3년이나 계약 종료가 남아있는 업체가 지금 봤을 때도 29곳, 그리고 인원으로 하면 6,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서도 모든 인원의 연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가능하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 인천공항에 지금 10,0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정규직, 일부는 비정규직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노농은 지금 직고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는 세우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거는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죠. 이사회 아니죠.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그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실 때 그 전에 이사회 의결로서 이런 전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사회는 그 다음에 했습니다. 아니, 내부적인 검토와 이사회 의결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예, 동일하죠. 예,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사회 의결을 조치가 필요한 그 전에 사항은 하셨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안 했습니다. 의결을? 이사회 하지 의결은 그 전에 안 않으셨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1만 명이나 되는 조직의 전체 정원을 결정하는 걸 거의 사장 단독 내부 의견 내부에서 내부적인 의견을 검토가 수렴했고요. 그 2012년도, 14년도에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걸 기재부나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이사회 의견 와 노사 갈등이 그걸 발생하는 그걸 것이 상당히 우려가 저희도 취재한 됐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협력업체의 계약 준수를 요구하는 협력업체는 몇 곳이죠? 40곳이 넘죠. 사실상 지금 14곳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한 11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반응은 갈등을 없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죠. 지침이 내려온 것에서 파견 용역의 전환 원칙이 뭔지 아실 겁니다. 파견 용역의 전환 원칙은 현 업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칙을 지키되 A에 한해서 기간 단축 정도를 협의해서 합의할 때 가능하다. 근데 지금 협력업체들은 공사가 영역별로 협력사 대표를 불려서 그 이익금 30% 보장을 전제로 계약 파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공항공사는 그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하면서 계약 준수를 결정을 했었어요. 계약은 다 준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각기 또 다른 그 국토부 산하기관인데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